네,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 PF 대출이 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 악화로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재 국내 부동산 PF 규모만 10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신용훈 김종학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 기자, 일단 부동산 PF 대출 사실 문제가 터질 때가 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금리 시기에 PF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특히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 그리고 캐피털사 같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는 그 건전성 관리가 좀 부실한 그쪽 업권에서 상당히 많은 대출이 일어났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고 어제도 이제 한국은행이 0.5%포인트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PF 대출 일으켰던 사업장에서 부실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실 채권이 그대로 금융권에 흡수가 되게 될 경우에 금융권의 커다란 부실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앞서서 PF 대출 규모가 100조가 넘는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정확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112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2013년 말에 38조 원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업권별 증가액을 좀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6조 9천억 원, 또 비은행권은 무려 70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은 셈이죠. 특히나 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유동성이 낮은 사업장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공장들 이런 쪽에서 많이 이게 늘어났는데 잠재적인 유형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와 여신금융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 잔액은 80조 7천억 원. 전체 금융권의 72%가량을 차지합니다. 은행들이 PF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 것과 달리 비은행권은 사업 다각화를 이유로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비은행권의 PF 대출 평균 연체율은 0에서 1%대 수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13년 말 PF 대출 평균 연체율이 8.21%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사의 경우 시장 상황과 맞물려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 5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PF 대출 현황을 보면 일부는 평균치를 웃돌고 연체율이 무려 5%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SBI 저축은행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1.03%포인트 상승했고 OK저축은행의 경우에도 1.9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할부금융에서 PF 대출로 사업을 확장한 캐피탈사 역시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연체율 또한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카드사 중에선 매각을 앞두고 자산을 크게 늘렸던 롯데카드와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PF 대출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데 연체 잔액이 작년 말보다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PF 전체 평균 연체율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전 저축은행 사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할 경우에 향후 2, 3년의 수치가 악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사별로 일정 부분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경기 악화와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침체와 함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담보 가치의 불확실성이 높은 중소형 금융사 중심으로 PF 대출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김종학 기자, 증권부를 현재 출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동산 PF의 보증을 서주는 게 주로 이제 증권사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증권사에서 부도 가능성이 있는 우발 채무가 35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PF들을 그동안 왜 이렇게 해온 겁니까? 예, 부동산 PF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수단이 굉장히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 PF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직접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유동화 증권이나 채권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딱히 위험이 발생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위험을 떠안고 발행했던 것들이 줄줄이 연쇄 부도가 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신용평가사 집계로 보면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채무보증을 서준 부동산 PF를 집계해봤더니 이게 47조 3천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만에 하나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 우발부채와 대출채권은 35조 원에 육박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기 자본이 커야 그래도 이런 위험한 대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올해 1분기까지 70조 9천억 원으로 몸집을 상당히 키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 대비해서 이 부동산 PF에 노출된 자금의 규모가 68%로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PF 채무 보증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인데 또 여기에 한 가지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NCR이라고 해서 증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를 네.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부동산 PF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했었던 건데 PF 발행 잔액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 14조 원 수준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46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히 규모도 커져 있고 또 본래는 건설사를 통해서 이런 자금 조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금융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증권사가 연계해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금융당국에서 사실 문제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위험 경고를 내고 사업을 재점검해라 하고 이제 증권사들이 뭔가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줄여놓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발행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위험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침체될 위기에 놓일지를 몰랐었던 게 첫 번째 요인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당국이 어느 정도 이런 건전성 비율을 좀 완화해주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실제 위험도가 좀 얼마나 되는지 증권사별로 분석을 해봤다고요.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는 대형사보다 아무래도 이 중소형사가 상당히 좀 위험을 떠안고 늦게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들이 이제 부동산 PF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PF 익스포저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큰 곳들은 규모는 커 보이지만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규모의 PF 익스포저를 떠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증권사들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런 IB 사업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자기 자본이 기본적으로 5조 원이 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망가지거나 할 위험은 상당히 낮은 곳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 증권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F를 미리 정리하는 이 셀다운이라고 해서 자산을 미리 팔아서 조금 더 건전하게 바꿔놓는 그런 작업들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그리고 보통 이 PF에 조달하는 이제 사채들 중에 단기 사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던 것을 너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달 내지는 뭐 일주일 단위로도 발행을 하면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위험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본이 3조 원이 채 안 되는 중소형사들인데요.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에 휘말린 회사도 보면 BNK 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PF를 늘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증권사 중소형사 중에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우발채무로 잡힌 자본을 집계해봤더니 자기 자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 1조 원 정도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 신용평가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중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중후순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좋은 걸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순위에 비해서는 중후순위가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익스포저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보니까 하이랑 BNK랑 다올이랑 현대차가 좀 높아서 네, 증권사들이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던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증권사 규모별로 그러면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느냐를 봤을 때도 대형사는 자기 자본 대비 한 35% 수준인 게 중소형사는 50% 정도로 위험을 더 감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통계로도 잡혀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야 하지만 또 착공하기 전부터 자금을 대주는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착공하기 전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의 물건까지 모두 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증권사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벌어지면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PF에서 이런 브릿지론 비중이 지금 20% 정도를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게 되면 당연히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부동산 PF의 연체율도 앞서 보신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기준으로 6.2%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는 3.1%이던 것이 2배가 된 것이고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거의 5배 정도가 상당히 부도율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이 커지면 도산하는 금융사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사실 PF 대출 부실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 좀 걱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사실 뭐 금융당국 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전체 기업 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최근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직접 나서서 대출 부실 우려 좀 잡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호진 기자의 리포트 직접 보시죠. 정상적으로 괜찮은 PF 사업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 문제나 이런 쪽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양호한 사업장도 PF 대출의 부실 우려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은행권, 이제 여전, 증권, 저축은행 등의 각 그 업권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생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 점검 중이고 그 건에 대해서 또 대응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만.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을 주문하는 등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기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규모가 큰 부동산 PF 대출문을 걸어 잠궜고 당장의 관련 리스크는 이금융권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막히며 자금 경색 문제가 발생했고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건설 현장에선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PF 대출이 안 됨으로써 또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땅을 200억 주고 샀는데 40억 계약금을 걸었는데 나머지 대출이 안 되면 부도나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서 감당하지 못해서 부도나는 경우가 있고. 문제를 인식한 금융당국은 시장에 말라붙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자금 경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합동회의를 개최해 회사채와 CP 매입을 재개하고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에서 부실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들을 보유한 금융지주에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출 금리는 10%까지 육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PF에 대한 여파가 지주사라든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부실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김 기자. 이 부동산 PF 자금 경색을 막을 수 있는 시도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장 좀 단기 자금 시장이 위태롭다고요? 현재 지금 이 부동산 PF로 인한 여러 가지 부실 우려도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들이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 수요 부진이나 뭐 원자재 여러 문제들로 부동산 PF 문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새로 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부서에서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위험을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2분기 들어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를 확 줄였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정도 줄어 있습니다. 또 단기 자금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부분도 심각한데 신용도가 AA 정도면 상당히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지금 5% 정도로는 아예 자금을 지금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를 가동을 하겠다. 전체 규모는 8조 원 정도로 늘려잡고 이 가운데 지금 당장 여유 자원인 1조 6천억 원을 집행을 해서 시장 안정에 조금 더 투입해보겠다라는 지금 방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대출한 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건데 그럼 대형사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형사들이라고 사실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투자라고 해서 해외 투자를 굉장히 늘려놨는데 지금 보면 해외 시장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축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를 했었던 뉴욕 중심부의 건물이 실제로는 투자 회수를 하지 못해서 손실난 케이스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낸 게 있는데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라는 이 내용에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대체 투자 규모가 21조 원 규모로 이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또 후순위나 지분성 투자 비율이 거의 6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서도 증권사들이 지금 채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큰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PF 위축으로 인해서 그동안 버텨주던 IB까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시장 위축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나오게 될 증권사들의 실적 부분에서도 좀 더 기대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카드사들, 특히나 이제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권별 대형사들 가운데는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계열사들의 잠재적 부실 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영훈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